최근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GBS 고등학교 졸업생 관련 모금 사기가 빈발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카고 시내 전역에 해변이 일제히 개장합니다. 수백여 대의 보잉 항공기가 폭발 잠재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연방항공청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방정부가 AI 인공지능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만든 사람에게 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또 AI 기반의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을 막는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희귀 돌연변이 매미가 시카고 필드 뮤지엄에 기증됐습니다. 델타항공에서 골프팀 선수들의 골프 장비를 부주의하게 마구 집어던지는 직원들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의 매일 대마초를 핀다고 응답한 사람이 같은 빈도로 술을 마신다는 사람보다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래닛 피트니스가 올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졸업생 수백 명이 가자지구 전쟁 반대를 외치며 항의의 표시로 집단 퇴장했습니다. 한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가 사우스 루프의 한 식료품점에서 이유 없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을 ABC 시카고가 전해 주목됩니다. 법무부가 세계 최대 티켓 판매 업체인 티켓마스터와 모 회사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글렌브룩 사우스 GBS 고등학교 졸업생 관련 모금 사기가 빈발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글렌뷰 경찰서는 최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GBS 학생 마르코 니카닉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기꾼들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이 게시글에서 글렌뷰 경찰은 니케닉의 죽음과 관련해 수많은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마르코 가족은 기부금 모집을 위한 페이스북 또는 고펀드미 페이지를 승인하거나 조직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이러한 사기 페이지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기부 요청을 받을 경우 고펀드미 또는 페이스북에 직접 사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미 고펀드미에 기부한 경우 즉시 웹사이트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고 해당 페이지를 사기로 신고해야 한다고 경찰은 덧붙였는데요. 글렌뷰 경찰에 따르면 이미 니케닉의 이름으로 개설된 가짜 클라우드 펀딩 페이지 최소 5개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한편 니케닉은 지난 12일 마더스데이 오후 11시경 2대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죠. 당시 니케닉은 131마일 과속으로 달려온 머스탱에 치인 메르세데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니케닉의 차는 거의 반으로 찢겨졌고 차의 뒷부분은 이웃집 마당에 떨어졌죠. 가해 차량 운전자인 21세 놀스브룩 한인 남성 김태영 씨는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칸 버그너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지난 20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해 이제 주 상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앞서 지난 3월 22일 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죠. 법안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일리노이 주민은 전자 형식으로 해당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법 집행기관이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한 후 휴대폰 내용을 검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법안은 모바일 신분증 관련 애플리케이션 설치 비용이 $6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국무장관실의 지원 등에 힘입어 이제 일리노이 주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교통안전국은 공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허용하지만 여전히 실물 신분증을 소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카고 시내 전역에 해변이 일제히 개장합니다. 시카고 공원지구에 따르면 해변은 이날부터 9월 2일 노동절 연휴까지 매일 문을 엽니다. 시카고에는 미시간호를 따라 26개의 해변이 있죠. 시카고 공원지구에서 운영하는 시카고의 해변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수영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안전요원이 근무하는 동안에만 허용됩니다. 주민들은 수영 외에 야외 레크레이션 등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색깔로 구분된 깃발 시스템을 통해 해변 이용객들에게 수용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녹색 깃발이 펄럭이면 제한 없이 수영을 할 수 있고 노란 깃발이 휘날리는 경우에도 수용은 허용되지만 수영 계획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색 깃발은 파도가 안전하지 않은 수준 또는 해변에 수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이 경우에는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파고 비치와 하워드 비치, 준웨이 비치, 또 로저스 비치 등 몇몇 해변은 침식으로 인해 폐쇄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원구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흡연이나 음주는 금지됩니다. 지정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해변을 제외하고는 반려견을 데려갈 수 없으며 이용객들은 새나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수백여 대의 보잉 항공기가 폭발 잠재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연방항공청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보잉 항공기 300여 대에 전기 결함 문제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결함 문제를 방치할 경우 비행기 날개에 있는 연료 탱크에 불이 붙어 상공에서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연방항공청은 현재 항공사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기 결합이나 접지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항공기를 모두 수리하는 데에는 부품과 인건비, 운송, 검사, 수리 과정 등을 포함해 총 1,40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번 안전경고는 지난번 비행 중에 동체 구멍 사고와 또 공중 엔진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에 내려진 가장 큰 안전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연방정부가 AI 인공지능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만든 사람에게 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AI 기반의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을 막는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1월 뉴햄셔주 대선 후보 예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원들이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죠. 이는 진짜가 아니고 미 정치 컨설턴트 스티브 크레이머가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스티브 크레이머에게 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링고텔레콤에 대해서도 2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AI로 영상과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 제재에 들어갔는데요. 백악관은 AI 개발자, 금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등의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사이트에 결제를 제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 모바일 앱스토어를 관리하는 게이트키퍼에게도 딥페이크 음란물 생성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일련의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협조도 촉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말 팝스타 텔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죠. 최근에는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 피해자로 대상이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에서 골프팀 선수들의 골프 장비를 부주의하게 마구 집어던지는 직원들의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이스트 테네시 주립대학교 골프팀은 지난 20일 자신들의 SNS에 한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오는 24일부터 캘리포니아 옴니라 커스타 리조트 앤 스파에서 열리는 미국 대학 골프 남자 디비전 1 챔피언십에 참가하기 위해 이들이 탄 항공기 창밖으로 보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 속의 항공사 직원들은 선수들의 것으로 보이는 수십여 개의 캐디백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아스팔트 바닥에 던집니다. 실제로 골프팀 선수들은 이날 테네시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델타 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88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졌고 결국 델타 항공은 성명을 발표하고 골프팀에 사과하며 장비 취급 사건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일로 골프팀의 장비들이 얼마나 파손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골프채와 장비 파손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델타항공은 지난 2022년부터 세계 4대 메이저 골프 대회 중의 하나인 마스터스 토너먼트의 공식 글로벌 파트너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희귀 돌연변이 매미가 시카고 필드 뮤지엄에 기증됐다고 박물관 측이 어제 밝혔는데요. 이 매미는 시카고 교회에 사는 4살 소년 잭 베일리가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희귀 돌연변이로 인해 매미의 보통 붉은 눈이 회색빛을 띤 푸른색으로 변한 건데요. 이 희귀 매미 중에 한 마리를 휘트네 베일리 가족이 발견해 이번에 필드 박물관에 기증한 겁니다. 베일리가 발견하고 잭의 누나 캐롤라인이 매미의 눈이 파란 것을 알아챘죠. 가족은 매미의 사진을 찍은 다음 다시 마당에 풀어줬습니다. 나중에 파란 눈의 매미가 얼마나 희귀한 매미인지를 알게 돼 다시 이를 채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명이 짧아 이 매미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번 기증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필드 박물관은 소장품으로 처음 파란 눈의 매미를 갖게 됐습니다. 수집 담당자인 짐 라우드먼은 시카고에서 매미떼의 주기적 출현을 5번이나 관찰했지만 파란 눈의 매미는 처음 봤다며 이 희귀곤충의 출현은 항상 불임이며 자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미는 23일 박물관 컬렉션에 추가됐는데요. 이 매미는 6월 말까지 매주 열리는 매미 테마의 과학자 만나기 행사 기간 동안 박물관의 사이언스 허브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거의 매일 대마초를 핀다고 응답한 사람이 같은 빈도로 술을 마신다는 사람보다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약물 사용 및 건강에 관한 전국 설문조사에서 대마초를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이 1,770만 명으로 술을 거의 매일 마신다고 답한 사람의 수 1,470만 명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1992년에 같은 조사에서는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는 사람이 890만 명으로 같은 빈도로 대마초를 이용한다고 밝힌 사람 90만 명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는데요.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대마초를 이용한다는 사람의 수가 지난 30년간 90만 명에서 1770만 명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다만 2022년 전체 응답자를 평균 낸 1인당 전월 이용률은 술이 3.291로 대마초 2.031보다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여전히 훨씬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높은 빈도의 음주는 대마초보다 덜 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마약 단속국에 대마를 위험성이 덜한 3등급으로 분류할 것을 지난해 8월 권고했죠. 향후 마약 단속국의 3등급 분류가 확정되면 대마는 마취성 물질인 케타민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등과 같은 등급으로 취급돼 합법화를 향한 길이 폭넓게 열리게 되는데요.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래닛 피트니스가 올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피트니스 체인은 4년 연속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여름 패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죠. 청소년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고 수백만 명의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플래닛 피트니스의 설명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14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400개 이상의 플래닛 피트니스 지점에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청소년은 플래닛 피트니스 웹사이트에 서머 패스 페이지를 방문해 요청된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 18세 미만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서머패스 참가자는 플래닛 피트니스 앱을 내려받아 고등학생을 위한 특별히 고안된 무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졸업생 수백 명이 가자지구 전쟁 반대를 외치며 항의의 표시로 집단 퇴장했습니다.
AP통신은 하버드대 졸업행사 도중 학사복 위에 팔레스타인 전통 복식인 체크 무늬에 천을 두른 학생들의 전쟁 반대, 팔레스타인 해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줄줄이 퇴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졸업생들은 특히 가자 전쟁 반대 텐트 농성에 참여했던 학생 13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지 않기로 한 대학 측의 결정에 항의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편협한 태도라고 비판했는데요. 하버드대는 모범적이지 않은 학생은 학위를 받을 수 없다는 학칙을 내세우며 텐트 농성에 참여한 학생 13명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하버드대에서는 가자 전쟁 반대 텐트 농성 시위가 이어졌지만 졸업식을 앞두고 대학 당국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뒤 학생들이 텐트를 자진 철거했습니다. 한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가 사우스 루프의 한 식료품점에서 이유 없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을 ABC7 시카고가 전했습니다.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 케빈 친으로 그는 미 해병대로 이라크에서 복무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그에 대한 폭행은 이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격은 지난 21일 화요일 밤 11시 30분께 와바시와 루즈벨트에 있는 주얼러스코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가 매장에 들어갔을 때 카트를 끌고 나오는 여성 고객과 맞닥뜨렸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여성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친은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냥 가게에 들어가서 내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렸다고 ABC에 토로했는데요. 공격은 한 행인의 만류로 중단됐고 친은 도망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트로거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경찰은 사건 동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친은 범인들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으며 인종이 이번 공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ABC에 언급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가인 킴티 박사는 ABC에 그는 이라크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바로 여기 시카고 집에서 죽을 뻔했다며 분개했습니다. 법무부가 세계 최대의 티켓 판매 업체인 티켓마스터와 모회사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라이브네이션이 미국 내 콘서트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반시장적 행위에 기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갈란드 장관은 이에 따라 팬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들은 콘서트 기회가 줄어드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앞서 뉴욕을 비롯한 30개 주 사법당국은 라이브네이션의 독점 구조와 관련해 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0년 라이브네이션에 인수된 티켓마스터는 세계 30여 개국에서 매년 5억 장 이상의 티켓을 판매하고 있죠. 미국 내 주요 콘서트의 70%가 티켓마스터를 통해 거래된다고 AP통신은 전합니다. 특히 지난 2022년 11월 티켓마스터가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 콘서트 티켓을 독점으로 사전 판매한 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며 공분을 산 바 있죠. 연방의회에서는 해당 사태 발생 이후 별도의 청문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입법을 논의 중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이더리움도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어제 바네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는데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 만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으로는 처음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 심각한 뇌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온은 한낮 80도대를 기록해 다소 후텁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란 예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다시 맑게 개이는 가운데 모레 주일 65%의 소나기 찬스 다시 전망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2도, 밤 최저 58도, 내일 낮 최고기온 75도, 밤 최저 55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69도, 습도는 73%, 바람은 남동풍이 7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